아내를 잃고 난 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35년간 아침마다 저를 깨우던 그녀의 목소리, 저녁마다 저를 반겨주던 그녀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저는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넓은 집은 텅 비었고 제 마음도 텅 비어버렸죠.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고 오랜 취미였던 낚시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저 홀로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모를 두통과 관절 통증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을 해왔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제 깊은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생전 좋아했던 왈츠 음악을 들었습니다. 왈츠를 추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저는 무작정 밖으로 나섰죠. 친구에게 콜라텍이라는 곳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콜라텍이라는 단어가 주는 낯선 느낌, 그리고 왠지 모를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들어가는 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활기 넘치는 음악,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살아있다는 증거인 듯한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곳은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마지막 댄스 파트너인 줄 알았던 그녀, 이젠 꽃뱀이라 부르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콜라텍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텅 빈 삶을 채워줄 희미한 희망을 안고 매일 댄스홀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 몰래 어설픈 스텝을 밟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한 줄기 성광처럼 제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콜라텍을 가득 채운 활기찬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빛을 발하는 미모와 물 흐르듯 유려한 춤 실력을 자랑하던 그녀. 그녀는 왈츠의 마지막 음이 잦아드는 순간 다른 남자들의 끈질긴 시선을 뒤로한 채 제게로 걸어와 마치 꿈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춤 한 곡 추시겠어요? 제가 오빠 춤추는 거 며칠 봤는데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제게 내밀어진 그녀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잎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엉망진창으로 스텝이 꼬이는 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오히려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머, 스텝이 귀여우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녀는 능숙하게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리드하며 제게는 너무도 낯선 춤의 세계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와의 춤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죽어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활력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이 입가에 번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춤을 가르쳐주는 척하며 은근하게 저의 재력과 가족관계를 물었습니다. 오빠는 참 순수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분은 드물어요. 오빠처럼 따뜻한 분은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오빠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칭찬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사실 제가 오빠한테만 말하는 건데 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병원에 계신 엄마를 모시러 가야 하는데 수리비가 너무 부담돼서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저는 지갑을 열어 그녀에게 현금을 건네주며 그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금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제 동생이 학자금 대출이 막혀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오빠가 아니면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가 말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오빠 덕분에 엄마가 무사히 퇴원하셨어요. 오빠 덕분에 동생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왈츠를 틀어놓고 오빠의 춤은 누구보다 진심이 느껴져요. 전 그런 오빠의 따뜻한 마음이 좋아요. 라며 저를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찬사와 관심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녀의 교묘한 덫에 서서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꿀처럼 달았고 그 꿀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급히 수술을 하셔야 해요. 수술비가 부족해서 지금 당장 수술을 못한대요. 오빠가 아니면 정말 큰일 나요. 오빠, 제발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사주고 명품 선물을 사주며 오빠는 제 인생의 구원자예요. 오빠가 준 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는지 아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도 말 못할 그녀와의 비밀에 흠뻑 취해 그녀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오빠, 저와 함께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어요. 오빠랑 저랑 함께 투자해서 큰 돈 벌어서 평생 왈츠 추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투자처는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단기간에 되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빠, 이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 돈이면 우리 둘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다급하고 매혹적인 말에 홀린 저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가 내미는 차용증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사랑에 눈이 먼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말을 믿었죠. 제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그녀가 채워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녀는 더 이상 콜라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그 여자분은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직원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눈치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에 트럭 한 가득 짐을 싣고 가는데 표정이 아주 좋았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했죠.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죠. 저를 순수한 먹잇감으로 보고 접근한 그녀의 행동들, 가짜 가족사와 가짜 사업 계획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돈뿐만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삶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속인 그녀에 대한 분노와 한심하게 속아 넘어간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홀로 남겨진 텅 빈 집에서 저는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텅 비고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던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며칠 밤낮을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천장을 보며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되뇌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돈이, 내 삶의 전부였던 돈이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사랑, 노름의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기분, 차가운 배신감과 한심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수렁 속에서 저를 일으킨 것은 바로 그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녀에게 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내 삶의 존엄을 되찾을 것이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난 6개월간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 모든 사진, 모든 영수증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가 제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의 오빠, 너무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 아래 제가 송금했던 수천만 원의 거래. 내역이 나란히 찍혀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범죄 행각이 저 하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콜라텍으로 향했습니다. 더는 왈츠를 추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주 춤을 추던 남자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그녀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혹시 김혜련 씨 아세요?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모두들 고개를 숙이며 모르는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저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수치심과 불안감, 저와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창피한 일인 거 압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그 여자는 우리를 비웃으며 호화롭게 살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호소에 그들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콜라텍 구석의 텅 빈 테이블에 모여 앉아 저희는 서로의 비참한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는 비밀리에 꽃뱀 사냥꾼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모임의 회원은 저를 포함해 총 5명이었습니다. 의사, 사업가, 그리고 저처럼 아내를 잃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퇴직 교사까지 각자 다른 삶을 살던 우리는 김혜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고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가지고 있던 그녀의 정보를 모두 공유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의 통신 내역, 그녀가 잠시 머물렀던 옛 주소지의 관리인 증언, 그녀의 사진이 태그된 지인들의 SNS 계정까지 모든 것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녀의 SNS를 분석하던 저희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받은 돈으로 유유자적하게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랑 같이 오고 싶어요. 라고 적힌 이탈리아 사진 아래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던 다른 피해자의 댓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올린 사진의 배경과 위치 정보를 분석해 그녀의 다음 행선지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한 달 뒤 한국으로 돌아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귀국 날짜에 맞춰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모은 방대한 자료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복수의 덫을 놓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의 끈질긴 추적과 치밀한 계획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희를 비웃는 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녀를 비웃을 차례였습니다. 그녀를 향한 복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콜라텍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제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배신과 좌절을 안겨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밤낮을 집에서 홀로 보낸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당한 고통 때문에 제가 사랑했던 춤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콜라텍의 문을 열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음악과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잃어버린 마음을 채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오롯이 제 몸과 음악에만 집중했습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스텝을 밟고 숨이 차오를 때까지 왈츠를 추고 또 추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과 좌절감 그리고 복수 후의 허무함까지도 모두 춤에 실어보냈습니다. 제 몸짓은 우아하지 않았고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에는 제 삶의 고단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살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매일 춤을 추며 제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콜라텍은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땀을 흘리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나이 듦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안식처였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고 오직 음악과 리듬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춤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굳어버린 몸을 풀고 저녁에는 콜라텍에서 춤을 추며 땀을 흘립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저는 사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삶을 향한 열정입니다. 저의 새로운 댄스 인생은 왈츠의 느린 스텝처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